네, 안녕하세요. 무형글로벌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 사람들이 여기 베트남에 살면서 의외로 좋은 점, 어떤 점이 좋은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또는 여기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얘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웃어주는 베트남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베트남 친구들은 이렇게 얼굴을 마주치고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씩 웃습니다. 여기는 젊은 세대들이 많고요. 또 이제 눈을 마주치고 컨택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아니면 식당에서 카페에서 이렇게 아이 컨택 하는 것을 상당히 조금 뭐라 그러죠? 어색해하고 부담스러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은 아이 컨택을 조금 자연스럽게 잘 합니다. 그리고 아이 컨택을 하고 있으면은 잘 웃어줍니다. 이게 사람도 동물인지라 보게 되면 이성 간의 아이 컨택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쳐다보게 되면 이 친구들이 그냥씩 웃어줍니다. 좀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걸 착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한테 뭔가 잘못된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점점점 오래 살면서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가? 이렇게 착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의 습관이지 이게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 빨리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얘기하고 말 걸어보고 내가 연락처 달라고 하면 잘 주더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나 여기에서는 인기가 많아, 한국에서는 별로인데 베트남 오게 되면은 나 갑자기 인기남이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얘들도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사람을 이렇게 그거 하지 않고, 이제 처음 됐을 때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이 쳐다봤을 때 눈을 피하거나 무표정하게 대하는 게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리액션이라고 하면, 이 친구들은 이렇게 웃어주는 게 일반적인 리액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라서, 내가 어떻기 때문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웃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의 문화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 전화번호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웬만하면 전화번호는 다 줍니다. 웬만하면 SNS 연결, 우리 카톡 같은 거 여기 잘로 있는데 연결은 다 시켜줍니다. 그런데 막상 연락을 한번 취해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상태나 거북한 상태에 대해서는 절대 이렇게 답을 하지 않거나 차단을 해버리게 됩니다. 옛날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살다 보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별로 상관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접근을 쉽게 하는 습관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접근을 하려고 그러면 내 상태를 점검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데? 내가 젊은 우리 사람들한테 이렇게 접근을, 내가 나이가 좀 든 사람인데 괜찮을까? 또 내가 이성에게 접근한다고 그러면 내 외모가 별로인데 내가 이거 괜찮을까? 이렇게 나를 점검하게 되는데, 여기 와서 살다 보면 그런 나를 점검하는 그런 습관들이 조금씩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사람들에게 말 걸고 쉽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가가게 되는 게, 이 친구들이 이렇게 뭔가를 물어보거나 했을 때 잘 응대해주고 잘 웃어주는 것 때문에 여기서 살다 보면 생기는 습관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좋은 점은요, 이 친구들이 상당히 잘 기다려줍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안 좋은 점일 수도 있어요. 뭔가를 사람을 기다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기다리게 할 수도 있어서 답답한 점이고 안 좋은 점일 수도 있지만, 내가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있으면 이 친구들이 잘 기다려줍니다. 자, 여기서는 택시를 부르거나 아니면은 그랩 택시를 처음에 오시면 많이 타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차가 밖에 와 있으면 어떡합니까? 막 서둘러서 막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 오래 사신 옛날 저희 사장님 같은 경우는 차가 왔는데도 우리는 차가 오면 조마조마합니다. 빨리 나가서 타야 되는 듯한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 사장님은 그냥 10분, 15분 이렇게 기다리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냥 빵빵거린다든지 부른다든지 이런 액션을 안 하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했어요, 처음에. 그 다음에 다른 데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우리는 식당은 이렇게 음식을 먹고 페이하는 경우가 많고, 요즘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식당에 가더라도 먼저 페이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죠? 어떤 데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일본처럼요. 이렇게 먼저 표를 사서 이렇게 밥을 먹고 이렇게 하는 곳도 있는데, 커피점에는 대부분 다 우리가 돈을 먼저 지불을 하고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대부분
일반적인 경우가 테이블 서비스가 됩니다. 가만히 딱 앉아 있으면 와서 주문받고 주문 받아가고 이런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많이 들리는 커피숍은 그렇지는 않지만은 여기는 식사하는 데나 커피숍, 로컬을 상대로 하고 대부분의 식당 카페들은 그냥 잘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에피소드인데 어느 정도까지 잘 기다려주느냐, 제가 이런 장면들을 많이 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저녁 늦게 술을 먹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 셔틀을 내려야 되는데 말고 보통 여기 베트남에는 밖에 저녁이 되면 밖에 인도에 술집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가게가 있더라도 이렇게 인도로 의자나 테이블을 이렇게 내놓고 영업을 하는 데가 많은데요.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손님에게 가라 소리를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운동 가는 6시 때 보게 되면은 몇 테이블, 한 테이블, 두 테이블 정도 아직도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있는데 주인들이 옆에 다른 의자들을 막 쌓아놓고 가라 하지 않고 그때까지 한두 명이 남아서 그 사람들이 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잘 기다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렇게 여기 와서 한국 사람들이 와서 서두르지 않으면은 이 친구들은 정말 잘 기다려주는 문화이고 느긋하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뭔가를 불러놓거나 아니면 약속 시간에 조금 늦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잘 기다려줍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 친구들도 늦어서 미안하다 소리도 잘 안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 친구들도 그건 조금 늦었다고 해서 사과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동수단입니다. 이동수단은 처음 오셨을 때는 대부분은 아마 이 단점으로 작용하게 될 텐데, 오토바이 소지자에 관해서는, 여기 특히 다낭에 있어서는 여기 정말 편리하고 좋은 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일단 유지비가 거의 안 듭니다. 내가 많이 다닐 때도 일주일에 5만 동이니까 2,500원 정도 기름만 넣으면요, 다낭은 또 넓은 도시가 아니라서 짧게 다니는데 쉽게 갈 수 있고요. 또, 보통은 이제 차는 이렇게 주차 공간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인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바로 이제 가게 앞에 또는 카페 앞에 또는 내가 가는 사무실 앞에까지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합니다. 이거는 제가 뭐 일일이 예를 들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이제 오토바이를 소지하시게 되면 그때는 이동수단이 좋은 점으로 다가오시게 될 겁니다. 네 번째는요, 싼 물가입니다. 그리고 싼 물가와 싼 통신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왜냐면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통신비를 제법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월 할부로 나가는 돈 말고도 한 5만원 정도 또는 아니면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통신비가 많이 들게 되는데 여기는 통신비를 선불 카드 형식, 뭐 후불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먼저 선지불을 하고 이렇게 쓰는 칩을 칩에 대한 카드를 산다든지 칩을 산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선지불 형태로 되는데 한 달에 한 20만 동 정도면 충분히 있습니다. 어떨 때 남을 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신비가 한 10,000원 밖에 안 드는 싼 그게 있고요. 이제 저 개인적인 경우는 싼 물가 어디에서 느끼냐면 제가 과일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 과일의 종류도 많지만 그런 과일들이 상당히 삽니다. 그리고 수박도 물론 이제 당도는 우리나라의 과일들은 당도 체크를 해서 내놓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단 거는 찾기가 힘든데 사실 과일을 저도 이제 단 과일들을 많이 좋아했는데 여기서 살다 보니까 일단 달지 않은 당도가 조금 낮은 과일들을 즐겨 먹는다고 하면 여기 과일 진짜 싸고요. 그 다음에 다른 물가들도 이제 우리나라만큼 잘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 퀄리티가 우리나라 것보다 떨어지지만은 일단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공산품을 사야 된다라고 할 때 좋은 물건을 사고 하면 비싸게 되지만은 여기에 그냥 일반적인 베트남의 물건들을 사게 되면 의외로 많이 싸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런 물건들이 그렇습니다. 주방용품들도 그렇고요. 주방용품 우리는 한 가지 사는 거를 사다 보면은 꽤 비싼 가격, 우린 또 좋은 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에는 그냥 뭐 1, 2만 원 안에 모든 주방용품들을 다 구비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싼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퀄리티는 훨씬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것들을 뭔가를 살 때 제품들이, 물가들이 다 한국에 비해서 싸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런데 비싸게 사는 이유는 한국 제품들을 여기서 사기 때문에, 사용하기 때문에,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한국 제품들이 어떻습니까?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보다 더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소주도 그렇고 관세가 붙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런 경우가 아니라 여기 있는 공산품이나 여기 있는 뭐 식료품이나 이런 것들을 드시게 되면 싼 물가를 체감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싼 인건비입니다. 여기서 사업을 하시게 되면 우리나라 지금 이제 시급이 많이 올라서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직원을 쓰는 거를 많이 좀 꺼려 하시고 또는 그걸 쉽게 고용을 못 하는데, 이 친구들은 식당에 고용하는 친구들은 뭐 15만원, 20만원 정도 주더라도 충분히 고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런 사실은 뭐 이 친구들 한 4명, 5명 있는 것보다 우리 한국에 있는 이모 한 명이 일을 잘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우리는 이모 한 명이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여기 한 4명, 5명 애들이 이모 한 명의 퀄리티보다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섭성 때문에 그렇고요. 이 나라의 문화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 문화를 내가 잘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면은 인건비가 생각보다 많이 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인력의 퀄리티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이거는 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서 저도 사실은 마사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싼 마사지 물가에 대해서 마지막 6번째 싼 마사지 물가입니다. 마사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지만, 저도 한국에 있었을 때 마사지를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마사지를 한두 번 받아보고 몸이 아프거나 찌부둥하거나 이럴 때 마사지를 받고 나면 잠이 너무 잘 옵니다. 그래서 이런 싼 마사지 물가가 이제 피부로 와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사지를 좋아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이것도 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자, 뭐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 일단은 제가 느끼는 위주의 이제 베트남의 의외로 좋은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도움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